네, 주말농부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과대추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이 사과대추나무 가지치기를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지 이제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가지치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금 사과대추가 아직도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제 거는 한 나무는 이미 다 따서 먹었고, 지금 하나는 이렇게 주렁주렁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사과대추를 이렇게 이제 거의 3분의 2 이상, 거의 4분의 1 이상 다 이렇게 빨갛게 익었을 때 수확을 해서 먹는데, 이러면 더 당도도 높고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한 반 정도 익은 거 따서 먹으면 좀 확실하게 그 단맛이 좀 덜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거의 떨어졌네요. 촬영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한 거의 4분의 1 정도 이상 익은 상태에서 따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태풍도 안 오고 뭐 다른 어떤 바람도 많이 안 불고 그래서 그대로 놔뒀더니 주말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 익었습니다. 오늘 수확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과대추 수확 시기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뭐 이 정도까지 익을 때까지 놔둬서 수확을 하면 가장 맛있다는 거, 그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너무 파란 거 따서 먹으면 아까워요. 괜히 당도가 조금 모자르거든요. 진짜 한번 나중에 이렇게까지 빨갛게 익은 거 따서 한번 드셔보시면 확실히 맛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대추나무 이제 수확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사과 대추나무도 이게 보세요. 벌써가 아니죠. 아직도 잎이 이렇게 싱싱하게 남아 있습니다. 요즘 워낙 기온이 따뜻하고 날 가을날 치고 어제 같은 경우는 25도까지 올라갔는데,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잎이 아직도 싱싱해요. 싱싱하게 이제 있어서 아직 낙엽이 안 지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기온이 이제 뚝뚝 떨어지면 이제 얘네도 이제 금방 낙엽이 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가지가 보세요. 지난해 이제 가지치기 해서 겨울에 가지치기 해서 올해 이제 이렇게 다들 새순가지를 받은 거죠.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새순가지를 받은 거고, 여기도 요 마디에서 새순가지 받은 거고, 얘도 그렇고 여기서 새순가지를 받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새순가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경화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가지가 된 건데, 자, 사과대추나무는 가지치기를 왜 하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새순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가지를 받아야, 이 사과대추는 새 가지에서 열린다고 했잖아요. 이 새순 여긴 다 따먹은 겁니다. 이것도 따먹고 여기 이제 남은 것들인데, 새순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새순 가지를 받으려고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그냥 놔두어서 키우면 대추가 안 열리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가지치기를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고 치면 여기에서도 이런 마디마디에서 또 가지들이 나와요. 예, 새순 가지들이 나옵니다. 다 또 여기 경화작용이 일어난 마디마디에서도 새순들이 나와서 또 가지가 얘네처럼 또 새 가지가 막 나올 거예요. 막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지금 이것도 제가 요 가운데 주목이죠. 이 가운데 딱 요 가지만 남겨놓고 다 가지치기를 했던 건데, 이 상태에서 다시 가지치기를 안 하고 키운다고 하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예,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거예요.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저도 이 나무를요 그냥 한번 그냥 여기서 그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예, 어떻게 되는지. 잘 열립니다. 어차피 또 얘네도 새순가지를 또 나오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마디마디에서 새순이 다 나오거든요. 다시 키우면 그만큼 이 수확량도 많고 더 많이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공간이 커야 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정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공간이 제약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나무를 한없이 키울 수 없고, 또 위로 커 올라가는 애들은 나중에 따기가 힘들어요. 이 사과대추는 복조대추하고 달리 털어가지고 말리는 게 아니고 손으로 따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따야 되는데, 높이 있는 애들은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따다가 막 떨어지고 또 그러기 때문에 털 수도 없고, 그래서 높이를 어느 정도 제가 손이 닿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최소한 하려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과대추나무 가지치기를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다시 정리하면 새순가지를 잘 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공간적인 제약사항 속에서도 좀 가지를 잘 정돈되게 키우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지치기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예, 가지치기를 언제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낙엽이 져야 됩니다. 이 파란 잎들이 낙엽이 지고 이 나무에 물이 좀 이렇게, 아직도 얘네는 좀 생리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 물들이 겨울이 되면 이제 다 이 뿌리 밑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낙엽이 지고 나무도 이렇게 잘라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저는 보통 한 1월 달에 많이 하거든요. 1, 2월에 하는데 2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어떨 땐 12월 달에 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겨울에 합니다. 겨울에 한 1월 달 정도, 이때쯤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잘못하면은 병균들이 침투가 돼가지고 나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직도 물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치기는 대부분 겨울에 많이 합니다. 예, 상처가 없게끔. 예, 물이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 상처를 덜 입죠. 아무래도 세균 침투도 덜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사과대추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나무에 가서 또 설명을. 자, 요거는 이제 집 앞에 있는 사과대추 나무인데, 여기는 거의 다 땄어요. 사과대추를 거의 다 따고, 여기는 위에 있는 애들은 제가 유인을 못 해줬더니 하늘로 올라가서, 높이 있는 애들은 굉장히 따기 힘들었어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간신히 하나하나씩 땄는데 따면서도 많이 떨어지고, 요런 애들은 이제 몇 개 이제 남아서 뭐 있는데, 주렁주렁 열렸던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다 수확을 해서 아주 지인들하고 많이 나눠서 먹었고, 굉장히 당도가 높아서 맛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과대추나무 제가 주변에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계속 키울 수가 없어요. 여기 상태에서 좀 더 키우면 좋겠는데, 가지치기를 안 하고 더 키우면 좋겠는데,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 가운데 요 주 목대만 남겨놓고 다 가지치기를 다시 겨울에 여기서 해줄 겁니다. 예, 여기서 해주면 다시 또 내년에 이만큼 가지가 또 뻗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겨울에 제가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나 가지치기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릴 때가 되면 이 두 가지만 딸랑 남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아유, 어디서 도대체 사과대추가 열린다는 거야 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봄이 되면 다시 이렇게 다 새순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다 딱딱한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예, 경화작용이 일어나는,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다 새순 가지가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새순 가지에서 열매순들을 받아가지고, 얘네가 이제 다 열매순이죠. 여기도 주렁주렁 열렸었던 거 보셨을 텐데, 이게 다 열매순입니다. 이 열매순들이 무지하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사과대추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조대추나무는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해도 돼요.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해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복조대추나무도 그냥 놔두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하늘로도 뻗어 올라가고 옆으로도 퍼지고, 그래서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나 사과대추나무는 나무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열매순,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무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열매순에서는 거의 안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한 2개 정도 간신히 따는데, 나머지에서는 안 열려서 다 떼버렸거든요. 사과대추 나무는 이런 열매순, 나무에서 직접 나오는 이런 열매순들은 다 제거를 해주고, 새순가지만 놔두면 아주 잘 열려요. 예, 절대적으로 새순가지에서 열리는 게 사과대추 나무이기 때문에 내년에 키울 때도, 올해 잘 안 되셨다고 하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새순가지를 키우세요. 이 처음에 이제 새순이 나올 때 이렇게 이제 여기를 자르고 나면, 이렇게 자르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까 그 같은 열매순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열매순들을 바로 다 따주라고 그랬죠. 그래야 이 새순가지로 영양분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처음에 이제 봄에 이제 순집기를 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하셨다가 사과대추나무 키우시면 올해 저처럼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잘 열려요. 이게 저는 이 나무가 지금 이제 심은 지 거의 이제 8년생이 돼 가는데, 저도 이거 처음에 심을 땐 작은 나무였어요. 아주 요런 쇠파이프만 저 정도 굵기에 조그만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키운 건데, 잘 큽니다. 영양분은 뭐 얘네도 뿌리가 굉장히 멀리 뻗어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만 준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 영양분들을 알아서 빨아먹고 잘 크기 때문에 겨울에는 저는 이제 예, 유박비료하고 NK 복합비료를 좀 뿌려줄 거예요. 좀 뿌려주고 뭐 개분도 조금 뿌려서 겨울을 나고 할 건데, 그 외에는 따로 딱히 영양분을 뭐 더 안 줘도 잘 큽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고 봄에 숨짓기 하는 것만 잘 해주면 이 대추가 아주 주렁주렁 열려서 가을에 맛있는 사과대추를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사과대추 나무 관리하는 거 잘 보시고, 겨울에 가지치기 하는 방법, 가지치기 할 때 유의사항, 어떤 부분을 가지치기 해야 되는지, 또 얼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